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비학 계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이제 수비학 이야기하면 뭐 타로 수비학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그 타로 얘기할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수비와 타로는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수비학을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타로의 그림으로 상징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타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비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들을 좀 분명하게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수비학 계산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얘기하는 수비학이라는 게 뭐냐 그렇게 이제 얘기할 텐데요. 수비학이라는 거는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운명이 숫자와 관련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운명과 숫자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수비학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누머롤로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과거의 위대한 철학자 그리고 또그 수비학자였던 히랍의 철학자였던 그 피타고라스는 수는 만물의 원리이고 우주의 모든 것이 수에 측량되어서 질서화된다고 그렇게 밝혀낸 분이 바로 이 피타고라스예요. 그래서 현대 수비학은요. 말할 때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수비학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현재 그 기존에 있는 이 수비학은 이 피타고라스의 수비학을 기본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으세요. 또 이제 우리가 이 수비학을 공부할 때 하나 더 나오는 게 게마트리아 수비학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좀 더 내용이 좀 더 심오해요. 약간 심화된 내용인데 이 카발라라고 하는 생명나무 속에 숨겨진 어떤 수학적 혹은 수비학적 비밀을 통해서 그 우주의 변화 원리 그리고 또 그 고대 성서 해석 또 그 속에 숨겨진 어떤 인간의 운명 그러니까 우주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알고 있는 그런 우주를 대우주라고 표현한다고 하면은 인간의 운명을 소우주라고 수비학에서는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의 그 변화 과정 또 영적인 진화 과정을 연구한 부분을 카발라 수비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게마트리아 수비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수비학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계신 분이시거나 혹은 또 뭐 가볍게라도 수비학적 이런 수의 관계로 나의 삶을 들여다보려고 하신다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수비학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개념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그렇게 보여져서 잠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수비학 계산법을 알아보면 사실은 너무 의외로 쉽고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우선은 기존에 나와 있는 뭐 이 수비학적 동영상 혹은 책 그리고 가르치는 타로 혹은 뭐 수비 선생님들마다 다양한 계산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계산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에 따른 해석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이런 수비학적 번호들, 넘버들이랑 계산법들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미리 알아두시고 듣고 또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수비학적 계산법이고요. 뭐 다른 기초적인 부분들은 이미 기존의 다양한 유튜브 같은데 또 뭐 동영상으로 이렇게 또 유명한 서적으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책이든 영상이든 사이트든 국내뿐 아니라 여러 해외에도 좋은 영상,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같이 보시면은 수비학을 이해하시는데 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그런 것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 책들을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좀 작은 조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수비학에서 나타내는 다양한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로 다른 혹은 또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어, 그
보통은 네 가지로 네 가지의 크게 네 가지의 숫자로 삶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전체 방향 그리고 그 삶의 전체 흐름을 나타내는 수를 영혼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어로는 영혼수이기 때문에 soul number 혹은 sun number 혹은 life path number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각 사람들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 내면, 태도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수를 태도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attitude number라고 이야기하고요. 아까 영혼수를 sun number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면의 수는요. 문 넘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너 넘버라고도 그렇게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각 사람들이 태어난 날이 가진 고유의 생일수가 있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재능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재능수, 능력수. 그래서 요 생일수는 영어로는 day of birth라고 그래서 day of birth number 이렇게 미국인들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일의 마지막 날. 그래서 고유의 생일수다 이렇게 표현하죠. 네 번째는 각 사람들이 삶에서 성공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어떤 충족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는 수가 있어요. 이거를 세대수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는 generation number라고 그렇게 미국인들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수비학적으로 하나 더 중요한 수라고 보면요. 매해마다 오게 되는 연도수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year number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동양적으로 봤을 때는 신년 운세라고 그렇게 이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5가지 수비학적 중요한 수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영혼수, soul number 혹은 sun number, 두 번째는 내면수, 태도수, attitude number 혹은 mood number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고유의 생일수, 재능수이죠. 그래서 talent number라고도 하고 day of birth number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는 성공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수, 세대수죠. generation number.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게 매해마다 내 삶의 의미를 두는 연도수, year number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인도에서 보면 인도에서 유명한 사이킥 넘버 있죠. 그리고 행운수, 그 다음에 나와 잘 맞는 수, 그리고 나에게 좋은 수, 관계수 이런 여러 가지의 수비학적 의미 있는 수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개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수는 위에 말씀드렸던 5가지 수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수가 어떻게 보면 영혼수라는 거, 나의 삶의 흐름을 보여주는 수기 때문에 선 넘버 혹은 소울 넘버나 또 내면수, 문 넘버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선 넘버와 문 넘버 정도만 알아두셔도요. 삶의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 외의 번호들은요. 그런 나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거나 혹은 단점으로 작용하는 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의외로 간단한 수비학적 계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혼수를 계산하는 방법, 소울 넘버를 계산하는 방법. 자기의 생일 중에서 우리의 생일 중에서 양력으로 나의 태어난 연, 월, 일을 합치면 더하면 바로 이 영혼수가 돼요. 근데 이 글자를 더하실 때는 한 글자 한 글자 낱글자로 더해서 0부터 9까지의 한 자리의 자연수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983년 3월 15일생이다. 그러면 1983 315를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서 1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3 더하기 3월 15일생이니까 3 더하기 1 더하기 5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수는 31. 그러면 이 31도 다시 나눠서 3 더하기 1로 나눠갖고 한 자릿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 더하기 1이다. 그러면 4가 되겠죠. 마지막 자연수는. 그러면 바로 이 4가 이 사람의 영혼수다. soul number고 sun number고 life path number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2021년, 지금 2021년이니까요.
2021년 만약에 3월 18일이다. 그러면 2021318 이것을 다 낱글자로 더하는 거예요. 다 더하면 17이 나오거든요. 그럼 다시 이 17을 또 낱글자로 더하는 거예요. 1 더하기 7. 그래서 나오는 자연수는 8이 되겠죠. 그럼 이 8이 바로 나의 소울 넘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해보면 2007년 7월 7일생이다. 그러면 2 더하기 2007년이니까 2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7. 7월 7일생이니까 7 더하기 7. 다 합치면은 23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2 더하기 3 하면 5. 그래서 이분의 그 영혼수는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울 넘버, 이 선 넘버가 되는 이 영혼수는요. 자연수 한 자리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자연수 1부터 9까지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각각의 수는 여러 가지 개개인의 삶을 표현하고 있고 다양한 의미들을 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죠. 영혼수는 자기의 양력의 생년월일을 그 낱글자로 더해서 자연수 한 자리로 1부터 9까지의 자연수로 만들어내면 그것이 나의 영혼수가 된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문 넘버, 태도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도수 구하는 거는요. 영혼수는 양력의 생년월일을 모두 더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문 넘버 태도수는요. 연도는 빼고요. 생일만 더하면 나오는 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7월 7일생이다. 그러면 7 더하기 7, 문 넘버는 14번. 타로 카드로는 절제 카드가 되겠죠. 만약에 9월 15일생이다. 그러면 915를 더하면 되죠. 915를 더하면 15. 15. 15는 이분의 문 넘버가 되겠습니다. 문 넘버는요. 1부터 21까지의 자연수 안에 포함되고 있어요. 두 자리의 자연수죠. 이번에는 1부터 21까지의 자연수에 포함되고 있다는 거.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생일이 1월 5일생이다. 다 양력입니다. 그러면 1 더하기 5 해서 6번. 별로 어렵지 않죠. 문 넘버 구하는 거는. 대신 이 문 넘버는요. 우리나라에서는 1부터 21번까지 문 넘버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미국이나 서양,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문 넘버도 선 넘버처럼 한 자리의 자연수 1부터 9번까지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21번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21번까지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더 다양한 관점에서 이 사람의 내면 태도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한 자리로 해석하고 통찰하는 그런 힘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 자리 수로 1부터 21까지 수로 살피고요. 결국 나중에는 자연수의 한 자리 의미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견해가 좀 필요하고요. 이게 연습이 많이 되면 자연스럽게 삶 전체를 두 자리와 한 자리 수로 이렇게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능수, 그다음에 세대수와 같이 어우러져서 삶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연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근데 대신 이렇게 좀 연습이 되기까지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뭐 상담하실 때 혹은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시면서 한 자릿수로의 의미 또 두 자릿수로의 의미 이렇게 왜냐하면 타로가 21번까지의 카드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타로 카드에서 보면 나머지 코트 카드 같은 경우에서 또 의미들이 있잖아요. 코트 카드의 의미들도 요 안에 같이 넣어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 뭐 이런 것까지는 다 모르셔도 되지만 어쨌든 이런 수비학적 번호도 심플하지만 이 심플한 것 안에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필요하다는 거. 연습하시면 다 가능하시니까 좀 연습이 필요하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내면 또 혹은 속마음, 태도에 해당하는 문 넘버의 번호는요. 양력, 생일만 더하면 되신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태어난 날이 가진 생일수는요. 말 그대로 태어난 날.
태어난 일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고요. 태어난 일을 한 자리로 만들면 돼요. 이거는 소울 넘버처럼 생일수도 1부터 9번까지 안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5일에 태어났다 그러면 나의 생일수는 5가 되는 거고요. 9일에 태어났다 그럼 나의 생일수는 9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17일에 태어났다 그러면 1 더하기 7 해서 나의 생일수는 8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내 삶의 성취에 도움이 되는 세대수, 제너레이션 넘버를 이제 구하는 법은요. 이 제너레이션 넘버는 나의 양력, 연도만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974년생이다. 그러면 1974를 더하면 21, 21을 다시 2 더하기 1 하면 3. 그러면 나의 제너레이션 넘버, 세대수는 3번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1988년생이다. 그럼 1988. 더하면 26이 되죠. 2 더하기 6은 8. 그래서 8번. 이것 역시 자연수 1부터 9번까지만 한 자릿수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 세대수도요. 제너레이션 넘버도요. 만약에 내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2007년이다. 그러면 2 더하기 7, 9번. 그래서 이런 제너레이션 넘버 역시 한 자리의 자연수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각 숫자마다 하나하나씩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오늘은 수비학적 계산법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